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K리그에서도 활발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완료된 이적도 있고 진행 중인 이적도 있는데 그 큰 이적 중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뒷이야기 저희가 김성진 기자가 꼼꼼하게 취재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또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황인범 선수의 유럽 재진출 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 현대가 마침내 김진수 선수와의 동행을 확정했어요. 네, 김진수 선수가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전북과의 이제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요. 빠르게 이제 전북이 원소속 팀인 이제 사우디 알나스르 팀과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일단은 계약상으로는 이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이제 김진수 선수는 이제 전북과 더 이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말까지 안정적으로 전북에서 뛰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난 두 번의 월드컵 직전 부상 때문에 좀 신경을 쓰였는데 사우디에 가서도 다쳤던 기억도 있고 또 사우디에 지금 간다면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카타르와 근처의 나라긴 해도 환경이 바뀌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서로에게 좋았고 또 전북 입장에서도 지금 우승 경쟁을 위해서 좋은 흐름인데 맞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빠진다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복귀 여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원소속 팀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알나스르에서는 이제 딱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연락이 없어갖고 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제 김진수 선수에게 임대를 연장하자 이제 굉장히 이제 설득을 했고요. 김진수 선수도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이제 월드컵이 있으니까 알나스르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아무리 원소속 팀이지만 이제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응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나스르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임대 연장으로 마음을 굳혔고요. 그래서 이제 7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를 후원하고 있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VPN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으로 IP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보호해주고 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제한 없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축구 콘텐츠를 보기 위한 해외 축구 팬들에게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서프샤크의 서버가 전세계 95개국에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모든 리그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독점 분석 콘텐츠도 VPN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토트넘 허스퍼의 스포츠 플레이에서 IP 제한이 걸린 프로그램도 VPN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VPN 서비스가 있지만 서프샤크는 기기 무제한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한준TV 프로모션을 이용하신다면 83%의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하고 또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수원 삼성은 공격 라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K리그2에서 검증된 확실한 골잡이 안병준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병준 선수 제일교포 출신으로 이제 북한 이제 여권 소지자죠. 이제 북한 이제 조총련계 선수이기 때문에 북한 이제 국적 선수라고 이제 말을 해도 되는데요. 이제 수원 구단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안영학, 정대세에 이은 세 번째 북한 여권 소지자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대세 선수는 이제 북한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한 이제 선수긴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도 가지고 있는 또 대한민국 국적인 선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이중 여권을 갖고 있는 이제 선수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원에서 활약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북한 국가대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선수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라이커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컸거든요. 지금 K리그1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비록 K리그2긴 하지만 2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검증된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원은 이제 하반기에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또 시즌 중간에 빗셀 고베로 가면서 인천도 안병준 선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무고사 선수 이제 빗셀 고베 이적을 하면서 이제 스트라이크 공백이 발생했거든요. 무고사 선수 이제 14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하반기에도 분명히 한 5골, 6골 이상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선수가 빠지면은 좀
이제 공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병준 선수를 이제 영입 리스트로 이제 꼽았는데 수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천도 결국엔 스트라이커를 좀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수원도 이제 안병준 선수를 결국 데려오긴 했지만 애초에는 안병준 선수가 이제 첫 번째로 영입을 출전한 선수는 아니었다. 뭐 그런 뒷얘기가 있었죠. 네, 그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수원은 이제 일류첸코도 좀 전북의 일류첸코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고 두 자릿수 득점을 연속해서 이제 넣은 선수인데 올 시즌 이제 전북에서 좀 아직 부진해요. 네. 이제 그렇다고 뭐 몸 상태가 이상한 것보다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가 돼서 또 포지션 경쟁자의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반대로 이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류첸코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올 시즌 이제 K리그에서 2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좀 저조한 활약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북이 원톱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컨디션 좋은 선수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스타보가 올 시즌 컨디션이 좋으니까 당연히 일류첸코의 출전 시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좀 전북에서 좀 입지가 좀 좁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팀들이 일류첸코를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원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일류첸코 작업을 이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시했던 카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기재하고 김건희 선수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올 시즌 끝나면 이제 수원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재계약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해요. 그래서 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로 두 선수를 이제 풀어주는 것보다는 여름에 이제 뭐 트레이드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다른 선수를 이제 보강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때마침 이제 전북이 그때는 이제 김진수 선수 임대 연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북도 그렇다면 이제 뭐 이기재라는 어쨌든 준수한 레프트백 자원에 이제 김건희라면 이제 또 충분히 스트라이커 백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진수 선수 임대 문제가 이제 잘 풀리고 또 그런 복합적인 이제 협상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건 이제 없던 일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이 다시 이제 다른 카드를 찾아본 것이 이번에 영입한 이제 안병준 선수였는데 안병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최근에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이제 그게 박진석 감독이 이제 부임한 뒤로 이제 박진석 감독이 이제 다른 공격수 그 박정인, 김창 같은 이제 선수들을 이제 주로 활용하면서 이제 안병준 선수가 조금 밀린 케이스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안병준 선수 충분히 이제 영입을 한번 타진을 했고요. 이제 박진석 감독으로 바뀐 부산도 이제 새로운 선수 보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수원이 제시한 거는 김태환, 오영규 카드. 네. 이제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의 주전 이제 오른쪽 윙백이었는데 이병근 감독 부임 후에는 이제 조금 포지션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갖고 과거만큼 이제 좀 많은 경기를 좀 중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수원이 3백을 쓸 때는 그렇죠. 오른쪽 윙백으로 잘했지만 4백이 되면 그렇죠. 오른쪽 풀백으로 쓰기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또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갖고 이제 좀 아무래도 다른 선수를 기용하다 보니까 김태환 선수의 이제 기용이 조금 줄어들었고 오영규 선수도 이제 뭐 유망한 자원이긴 하지만 지금 수원은 지금 당장 스트라이커가 필요하지 미래를 보고 지금 이제 선수를 키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등 위기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카드로 한번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서로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 이제 추후에 계속 협상이 진행됐고 수원이 이제 이한도 이제 중앙 수비수 이한도 카드를 이제 꺼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잘 풀렸고요. 거기에 이제 김상준 선수 이제 6개월 임대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안병준 선수를 이제 품에 안게 됐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도 승격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박진석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폭풍 영입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트레이드도 트레이드지만 온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박진석 감독 부임 후에 그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가 뭐 거의 매일 뭐 발표를 했을 정도인데요. 뭐 촬영일 기준으로는 지금 9명을 영입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필드 플레이어 전원을 지금 그렇죠.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선수들이 온 건가요? 네, 뭐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대표 출신인 이제 문창진 선수도 있고 뭐 김동수, 어정원 선수 이제 임대 복귀고요. 또 대구랑 광주에서 이제 좋은 활약했던 수비수 이제 뭐 한희훈 선수도 있고 전북에서 골키퍼 황병근 선수도 데려왔고요. 또 대구에서 이제 활약하던 라마스 선수도 이제 대구하고 결별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부산이 데려왔고 뭐 또 과거 부산에서 뛰었던 김도영 선수도 이제 또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원에서 이한도 김상준 선수까지 이제 보강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K리그2에서 사실은 뭐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또 보여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던 상황인데, 뭐 박진석 감독 부임한 이후에는 뭐 5경기 2승 2무 1패에다가 영입한 선수들이 또 자리 잡고 하면 후반기에 좀 이제 반등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안병준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수원 삼성이 안병준 선수를 이제 북한 여권 소지자로서 3번째 선수가 됐는데 흥미로워요. 사실은 유독 또 이 수원 삼성이 이런 이제 북한 쪽 선수가 연결이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좀 신기하죠. 예. 예. 물론 이제 부산도 이제 북한 국적 선수를 이제 과거에 안영학 선수에 이어서 이제 안병준 선수가 이제 2명을 이제 보유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수원은 이제 좀 이제 총 3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희한한 케이스인데, 뭐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죠. 뭐 예. 안영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에 수원에 올 때 이제 당시에 이제 안정환 선수하고 트레이드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이제 2007년에 수원에서 그렇게 좋은 활약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카드를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자신이 이제 물론 이제 뛰었던 이제 부산 아이파크로 이제 이적을 하고 안영학 선수 이제 또 미드필더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서로의 니즈가 맞아갖고 트레이드가 돼서 이제 안영학 선수가 왔었던 케이스고,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요,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월드컵도 참가했었고. 그래서 또 독일에서 뛰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력이 화려한 선수이기 때문에 목적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뭐 수원 입장에서 이제 공격수 보강 차원에서 영입을 했던 케이스죠. 네, 결국엔 3명 다 기량이 좋아서 데려온 거고, 네. 상황이 맞아서 데려온 거지, 북한 선수가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영학 선수도 수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남겼고,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정말 엄청난 활약과 네, 골폭풍을 그렇죠. 일으켰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어서, 안병준 선수의 활약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수원이 이제 빠르게 이제 안병준 중심으로 이제 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스트라이커가 혼자 기량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병준 중심으로 이제 이명훈 감독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공격 전술을 재편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병준 선수가 또 이제 그 기량을 이제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유럽으로의 재진출설이 있는 황인범 선수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만 이제 뛸 수 있었던 FC 서울과의 인연이 있었던 황인범 선수가 일단 피파가 이제 그 자격을 좀 연장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거치가 더 궁금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6월 30일자로 FC 서울과는 이제 계약이 끝났고요. 현재 사실상 뭐 카잔 소속이지만 카잔 소속이 아닌 선수죠. 네, 뭐 현재 소속팀이 없다라고 봐도 네.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이적료 없이 뭐 전 세계 러시아를 제외한 이제 전 세계 모든 팀과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본인은 유럽으로 다시 나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하려면은 강한 상대하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제 원하고는 있는데, 또 이적료가 없다는 점도 이제 하나의 어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본인은 이제 조금 이제 빅5 리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5대 리그. 예. 그런데 5대 리그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황인범 선수에 대한 매력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요 1년 사이에 황인범 선수가 그렇게 좋은 뭐 결과를 낸 건 아니라서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익히 하는 약간 중소 리그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벨기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이제 중소 리그 쪽에서는 황인범 선수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좀 있다고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이전트가 손흥민, 황의조 선수가 예. 이제 들어가 있는 그 CAA, 그 예. 유명한 그 에이전트 회사 소속인데, 회사 자체가 워낙 이제 글로벌하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황인범 선수가 원하는 이제 유럽 팀을 이제 갖고 오지 않을까, 계약서를 갖고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서울도 사실 황인범 선수를 원하지 않나요? 네, 안익수 감독, 뭐 서울 구단 모두 이제 황인범 선수하고 올해 말까지 동행을 하고 싶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주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서울에서 조금 더 연말까지 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걸로 마음을 바꾼다면은 뭐 이달 중으로 이제 빨리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이제 하면은 서울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은 이제 유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황인범 선수가 서울에 와서도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기성용 선수와 함께 하면서 뭐 좋은 호흡을 맞췄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조금 높은 수준의 그렇죠. 리그에 가서 주전으로 못 뛰더라도 좀 강한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K리그에서 더 뛰기보다는 유럽 진출을 도전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맞다고도 보는 게 과거에 안정환 이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뛸 때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됐다. 이제 벤치에서 눈앞에서 그 TV에서 게임에서 보던 지단 같은 선수들이 이제 앞에서 뛰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축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리고 또 안정환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프랑스에서 뛰다가 독일로 이제 이적할 때 그 이유가 이제 또 독일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현지에서 이제 독일의 약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적을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유럽에서 계속 뛰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보면은 황인범 선수 또한 본인이 이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유럽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한 명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손준호 선수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현재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뭐 K리그로 온다, 대표팀 경쟁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실제 뭐 전북 현대로 반년짜리 임대를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썰들이 좀 많이 제기됐고 실제 전북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손준호 선수 K리그 MVP 출신이고 전북에서 이제 뭐 오자마자 바로 어때 김상식 감독에 대한 스타일 잘 알기 때문에 뭐 적응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전북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면은 입국자는 한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3주 거의 뭐 한 달이죠. 정부 시설에서 2주, 그 다음에 자택 1주. 이게 사실 엄청나거든요. 한 달 동안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손준호 선수가 그동안 이제 대표팀에도 소집이 못 되는 원인이 사실 그거예요. 이 자가격리 문제가 대표팀 경기 갔다 오면은 그 다음 한 달을 이제 쉬었다가 또 대표팀 가야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소속팀은 못 뛰는 거예요. 네, 소속팀 일정은 완전히 그 사이에 3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선수도 운동도 못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은 계속 손준호 선수 소집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가 걸려갖고 이제 소집을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준호 선수는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려면은 차라리 자가격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제 전북으로 이제 고려가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자가격리 방침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과거에 이 3주에서 10일로 이제 줄였거든요. 10일은 이제 뭐 정부 시설에서 7일 그리고 자택 3일인데 우리도 과거에 이제 자가격리 1주, 2주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 정도라면은 사실 해외에서 이제 일을 보고 중국 입국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거든요. 10일 정도면은. 그래서 손준호 선수도 이제 이 규정이 바뀐 만큼 이제 굳이 뭐 임대 추진을 하는 것보다 이제 소속팀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격리 10일을 부담을 하되 이제 좀 대표팀 일정을 이제 소화하는 것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명단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E1 챔피언십 이제 국내파 위주로 이제 대표팀이 구성이 될 건데 여기에도 아마 이제 손준호 선수도 소집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6월 A매치 때 좀 봤으면 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또 정우영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대한 굉장한 또 고민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 E1 챔피언십에서는 손준호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북 임대가 안 되더라도 이제는 이제는 산둥에서 뛰면서도 대표팀에 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 소식이 바로 지소연 선수의 얘기인데 지소연 선수가 이제 첼시에서 생활을 마치고 WK리그로 왔고 WK리그에 또 이제 예전에 수원 도지광서였는데 이제 수원 FC의 여자팀의 느낌으로 운영되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이제 유럽 팀들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네, A매치 일정 끝나고 7월 이제 들어와서 이제 WK리그 일정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WK리그 이제 선수 등록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선수 등록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다음 등록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영국과 한국의 이 시차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WK리그가 이제 선수 등록을 했고 이제 WK리그는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경기하거든요. 월요일, 목요일에. 그러면 이제 7월 1일에 등록을 해야지 7월 4일 월요일에 그 경기를 이제 뛸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날이 이제 수원 FC와 경주 한수원 경기였는데 이제 다들 이제 이 경기를 지소연 선수의 데뷔전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영국 그 잉글랜드 FA 축구협회에서 국제이적 동의서가 2일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도착을 한 거죠. 축구협회, KFA 그날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KFA 쉬거든요. 예, 그렇죠. 선수 등록을 주말에 벌써 쉬어야 되죠. 그리고 WK리그 규정상 경기 2일 전까지 선수 등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7월 2일까지 가능한데 7월 2일은 또 쉬는 토요일이고, 그럼 7월 1일에 등록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빨리 이제 7월 1일 뭐 한국 시간으로 뭐 한 밤 11시 그때만 도착을 했었더라도 뭐 등록 문제 없이 이제 딱 됐는데, 그런 이제 몇 시간의 그 시차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등록이 안 됐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여자 대표팀이 이제 7월 5일부터 이제 동아시안컵 이제 이원 챔피언십 준비 때문에 이미 대표팀 소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월에 있는 이제 WK리그 일정을 소화를 할 수가 없죠. 예. 지선 선수가 이후에 등록이 이제 물론 됐지만 또 이제 수원FC 소속의 그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동아시안컵 일정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WK리그 이제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8월 18일 보은상무전, 네. 이제 요게 이제 데뷔전이 될 것이라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그 경기부터 이제 뛰더라도 5경기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소연 선수를 이제 WK리그에서 볼 수 있는 경기는 5경기밖에 없다. 이제 물론 수원 FC가 플레이오프를 나가고 챔피언 결정전을 나가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정규리그 5경기가 이제 지소연 선수를 볼 수 있는, WK리그 이제 볼 수 있는 5경기가 이제 그거만 남았습니다. 예, 뭐 사실 야심차게 돌아왔지만 뛸 수 있는 경기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한 경기 정도를 등록 문제를 못 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또 후반기에 또 지선 선수의 출전과 또 WK리그에서의 활약도 이제 한준TV에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준TV에서는 트랜스퍼 H로 국내 축구 이적 시장의 핫한 소식과 뒷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K리그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의 유럽 진출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한준TV의 트랜스퍼 H 김성진 기자의 소식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